사람들은 늘 특히 내 이 남편을 구절이 인상적이었어요. 부러워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 큰 대기업 회사에 다니고 말끔한 정장을 입고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아내인 나도 행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 잘 만나서 좋겠다. 고생은 좀 했어도 지금은 편하잖아. 나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웃는 게 가장 쉬웠으니까요. 우리는 26에 만났습니다. 남편은 그때 막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이었고 나는 동네 서점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처음 만난 날 그 사람은 헌책방 문학 코너에서 시집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이거 재미있어요? 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 네. 좋아하는 시인이에요. 수줍게 웃던 그 사람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초 돈이 없었던 우리는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습니다. 창문도 작고 햇빛도 잘 안 들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둘이 앉아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남편이 라면을 끓여주고 나는 김치를 썰어줬습니다. 계란을 넣어 먹으면 그것이 우리의 외식이었고 그게 우리만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자기야, 언젠가는 꼭 성공해서 좋은 집 살게 해줄게.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해. 우린 함께 있잖아. 그때의 나는 진심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이야. 곧 프로젝트 끝나. 조금만 더 참아줘. 남편의 대답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어느새 남편은 팀장이 되었고 그 다음엔 부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연봉도 올랐고 차도 바뀌었고 집도 커졌습니다. 우리는 원룸에서 그토록 바라던 방 3개의 넓은 아파트로 이사도 했습니다. 방 3개의 거실도 주방도 넓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집은 커졌는데 우리 사이는 왜 더 멀어진 것 같을까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부럽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늘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혼자였습니다. 넓은 거실에 나 혼자 앉아 있으면 오히려 더 외로웠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둘이 붙어 앉아 라면 먹던 그때가 무척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영화나 볼까? 주말엔 골프 약속 있어. 중요한 사람들이랑.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는 회식이야. 미안. 미안하다는 말은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 뒷모습.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대답은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집에 함께 살지만 다른 세상에서 각자 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세계에서 바쁘게 살았고 나는 마치 그 세계의 배경처럼 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는 왜 맨날 집에 없어? 아빠는 일 때문에 바쁘셔. 우리 잘 살게 하려고. 나는 아이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우리를 위해서일까? 모임에 나가면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너는 참 복도 많다. 나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나를 안아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손을 잡고 산책한 게 언제였는지, 마지막으로 함께 웃은 게 언제였는지. 우리는 같은 집에 살지만 함께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나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거리엔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큰 집에 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처럼 좋은 차를 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로 그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이 삶이 왜 나는 이렇게 공허할까?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행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부러울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밤마다 혼자 우는 여자의 이야기는, 남편 옆에 누워 있지만 혼자인 여자의 마음은.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바꿔야 한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삶이 내가 원하던 삶은 아니라는 것. 모두가 부러워하지만 정작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남편은 늘 바빴습니다. 출근은 해가 뜨기 전, 퇴근은 밤이 깊어서였습니다. 집에 있어도 전화벨은 쉬지 않았고 식탁에서도 회사 이야기가 먼저였습니다. 나는 남편의 성공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용해졌습니다. 불편한 말은 삼켰고 외로운 마음과 속상한 마음은 혼자 사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는지.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서둘러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시간 없어. 오늘 회의 있어서 일찍 가야 해.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혼자 식탁에 앉아 준비해둔 아침밥을 바라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두 사람 분량의 밥. 하지만 먹는 사람은 나 혼자였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아침을 차리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건 남편의 승진 소식을 들은 날이었습니다. 여보, 나 부장 됐어.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축하해.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는 빈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동료들과 함께였고 나는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새벽 2시에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나는 이불을 덮어주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 아이의 첫 발표에도, 생일잔치도, 운동회도 남편은 늘 자리에 없었습니다. 엄마, 다른 애들은 아빠도 오는데 우리 아빠는 왜 안 와? 아빠는 일 때문에 바쁘셔. 우리 잘 살게 하려고.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야, 오랜만에 만나자.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응, 그냥 그렇지 뭐. 남편은 잘 있어? 응, 바쁘지 뭐. 부럽다. 우린 맨날 돈 때문에 싸우는데. 친구의 목소리엔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돈은 있는데 대화가 없다고, 통장은 차는데 마음이 비어간다고.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의 고민 앞에서 내 외로움은 사치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일찍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보며 밥을 먹었고 나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날씨 좋더라. 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응. 주말에 우리 공원이라도 갈까? 주말에 골프 약속 있어.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돌아올 대답은 뻔했으니까요. 밤이 되면 나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곤 했습니다. 아래 놀이터에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아빠와 함께 축구하는 아이, 엄마 아빠와 손잡고 산책하는 가족.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처럼 큰 집에 살지 않을지도 몰라. 저 사람들은 우리처럼 좋은 차를 타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저들은 함께였습니다. 진짜로 함께였습니다. 남편의 회사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부부 동반이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가야지.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외출하는 날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파티가 시작되고 남편은 동료들과 어울렸습니다. 나는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웃고 떠들며 즐거워하는 남편.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회사는 활력을 주는 곳이지만 집은 그저 쉬는 곳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집에 있는 그저 가구 같은 존재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다들 부러워하더라. 뭘? 우리 가정 이야기. 안정적이고 좋다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안정적.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안정적이지만 행복하지 않은 가정.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빈 가정. 당신은 행복해? 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갑자기 왜 그래? 당연하지.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회사에서였습니다.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남편의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시겠죠? 갑자기 쓰러지셔서 모두 놀랐어요. 사람들은 남편을 걱정했습니다. 나는 그들 옆에 서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과로로 인한 탈진입니다. 우선 며칠 입원하면서 상태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각한 건 아니죠? 지금은 괜찮지만 계속 이렇게 무리하시면 위험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떠났고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그 사람. 늘 바쁘게 움직이던 사람이 이렇게 조용히 누워있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보호자이기만 했구나. 나 자신은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았어. 그 생각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병원에서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의 가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아이는 시어머니 댁에 맡겼습니다. 엄마, 아빠 어때? 엄마는 괜찮아? 전화로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도 괜찮냐고 물어주는 사람은 오직 아이뿐이었습니다. 병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삶이 있겠죠?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외로운 사람. 나는 어디에 속할까요?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야. 회사에서 쓰러졌어. 아, 그렇구나. 남편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 괜찮아. 푹 쉬어. 미안하다는 말. 늘 듣던 그 말. 하지만 이번엔 왠지 더 허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문안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상사가 나왔습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아니에요. 남편분이 이 기회에 좀 쉬시는 게 좋겠어요. 너무 무리하셨어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쉬게 해주라고? 내가 쉬라고 해서 쉴 사람이었나요? 하지만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 댁에 있어. 미안해. 고생 많이 시키네. 괜찮아. 당신도 많이 힘들지? 남편이 처음으로 나를 걱정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힘들어. 정말 힘들어. 하지만 이 말을 누구에게 할 수 있을까?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잠들었고 나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다른 병실 앞을 지나며 생각했습니다. 저 안에도 나처럼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있겠죠. 아픈 사람 옆에서 밤을 지새우는 사람. 자신의 아픔은 뒤로 미루고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 그때 옆 병실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힘내세요. 이럴 때일수록 보호자가 건강해야 해요.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다시 병실로 들어가셨습니다. 나는 복도 끝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병실로 돌아가지 않고 비상계단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이 걱정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아팠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살아왔을까?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보호자. 하지만 정작 나는 누구일까? 계단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나는 의자에 앉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대화하고 싶었고, 이해받고 싶었고, 함께하고 싶었고, 진짜로 마주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늘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성공을, 다른 세계를. 나는 그 세계의 배경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깨어났습니다. 잘 잤어?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틀 더 계시면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빨리 회사 가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병원에 누워서도 회사 생각을 하는 사람. 자신의 건강보다 일이 먼저인 사람. 그리고 가족보다 성공이 우선인 사람. 퇴원하는 날, 짐을 챙기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잘 이겨냈어. 고마워. 차에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남편은 휴대폰을 확인하며 밀린 업무를 체크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대로 계속 참고 살아야 할까?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할까? 답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병원에서의 그 밤, 비상계단에서 홀로 울던 그 순간, 나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어났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이제는 나를 찾아야 한다고, 그렇게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성공을 위해 참아왔습니다. 불편한 말을 삼키고 외로움을 혼자 견디며 뒷바라지에 충실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헌신이자 좋은 아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내 꿈은 어디로 갔는지, 내 목소리는 왜 사라졌는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웃는 법은 알지만 웃음이 진짜가 아닌 여자. 말은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은 하지 못하는 여자. 사람들 앞에선 괜찮은 척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우는 여자.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성공한 남편의 아내. 모두가 부러워하는 여자. 하지만 정작 자신은 잃어버린 여자.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여느 때처럼 서둘러 나갔습니다. 나는 혼자 남은 집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어. 뭔가 바뀌어야 해. 하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삶은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라는 것. 성공의 그림자 속에서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나를 찾아야 한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퇴원 후 남편은 달라지려 했습니다. 일찍 퇴근하려 했고, 주말엔 시간을 냈고, 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영화 볼까? 좋아. 영화관에 갔습니다. 팝콘을 사고 나란히 앉아 스크린을 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설렜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아주긴 했지만 그 온기가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사람의 손이 이렇게 낯설어진 게.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당신 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아니, 없어.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나는 웃었습니다. 그냥 피곤한가 봐.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라 이미 마음이 떠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이 삶 속에서 나는 오래전부터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 사는 법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왜? 남편은 진지했습니다. 나도 많이 반성했어. 그동안 당신한테 소홀했던 거. 이제부터 달라질게. 진짜로. 남편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나 이혼하고 싶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한테 맞는 것 같아.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우리는 방향이 달랐던 것 같아. 방향? 무슨 소리야? 나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알아. 그것도 고마워. 그런데 왜?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이미 나는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버렸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 있어?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왜? 그냥 나를 찾고 싶어? 나, 응. 그동안 당신의 아내로, 아이의 엄마로만 살았어. 이제는 나로 살고 싶어.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 잘못이었구나. 잘못이 아니라 우린 서로 다른 삶을 원했던 거야.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제발. 이미 많이 생각했어. 아이는 어떻게 하고, 아이는 우리가 잘 키우면 돼. 따로 살아도.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나도 미안해.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3개월 후, 우리는 조용히 이혼했습니다. 싸우지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인정했습니다. 함께였지만 각자였던 시간을 이제 정리할 때라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후회보단 이제 시작하는 기분이야.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살. 하지만 정작 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남편은 이제야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다고 했지만 나는 이제야 나를 찾았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 선택으로, 내 삶을.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1년 후, 나는 작은 북 카페를 열었습니다. 내가 늘 꿈꿔왔지만 뒤로 미뤄뒀던 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 향을 맡으며 책을 정리하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풍요로웠습니다. 이제야 나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변하려고 했습니다. 시간을 내고 말을 걸고 같이 늙어가자고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 가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나는 혼자서 살아내는 법을 배워버렸다는 걸. 우리는 크게 싸우지도 서로를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함께했지만 각자였던 시간은 이제 각자의 삶으로 되돌려 놓자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내 인생을 내 이름으로 내 스스로 선택한 기분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이혼한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했지만
나는 그날 이후 처음으로 편안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남들에게 부러워 보였던, 보여주었던 삶보다 늦었지만 나만의 나다운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